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반갑습니다.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시죠. 아,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빙의해서 말하는 거니까 또 저를 너무 남발하지 마시고요. 요즘 여기저기서 우리 청년 정치 관련해서 이 최고위원님 공격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요즘 제 표현의 자유도 많이 억압받고 있고. 아, 그래요? 제가 여기저기서 말만 하면은 계속 공격하시고 사실과 다른 것도 많이 공격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역시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이 성숙한 과정으로 나아가는데 훈련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담담하게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지금은 이제 최고위원이 아니라 전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가처분 인용되면 또 혹시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은 이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네네. 최고위원회에서 어쨌든 물러나실 때까지의 그 경과를 한번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지금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듣는 거는 제가 보니까 좀 걸러져야 될 부분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는 제가 자진해서 사퇴하진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 최고위원분들이 배현진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사퇴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게 과연 비상 상황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네, 어쨌든 전국위는 이것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것 같고요. 그래서 비대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저를 자동 해임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가처분을 걸지 않았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는 늘 정치의 영역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대표는 가처분을 또 넣었거든요. 이 과정, 비대위로 전환되는 이 과정이 적법했느냐, 절차적이냐, 실질적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네. 법원에서 이제 다툴 예정이니까요. 아마 오늘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 활동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죠? 지난 6월 11일부터 활동했으니까 약 1년 2개월 정도. 예. 그동안에 활동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은 최고위 속에서 계속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셨어요. 내려 노력했습니다. 근데 좀 힘들었나요? 내부적으로? 많이 소중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최고위원들 분들 간에 언론을 비추어 보면 많이 싸우는 것도 보였지만 네. 사실 저희가 대선을 이기고 지선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웃는 일들도 많았고 네. 그 과정에서 되게 재밌고 보람 있는 일들도 많았는데 네. 끝이 사실 잘 이렇게 마무리가 인사할 안 수 돼서?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최고위원분들 사퇴하는 그날 사실 통보를 받았거든요. 사퇴하겠다고. 그러니까 보통 정치잖아요. 네. 어떤 저에게 조금이라도 더 최고위원을 사퇴해야 될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득하는 과정,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기성 정치인들이나 다른 동료 최고위원분들이 저를 설득하는 과정이 더 길었더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네. 그 당일날 30분 전에 통보하시고 이제 떠나셨으니까 그 과정이 좀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는 그 릴레이 사퇴가 이어지는 그 과정 중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나 사퇴하겠다고 이제 먼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전에 같은 최고위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한다거나 이 상황이 비상사태니까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든가 어떻게 한번 고쳐보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갑자기 그냥 나 사퇴합니다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배현진 의원께서 사퇴하신다고 한 날 네. 그 사퇴 선언 한 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 안 네네. 나지만 그 정도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군요. 그 안에서 이제 의사를 말씀하셨고 총사퇴를 좀 제안을 하셨어요. 총사퇴하라 하자.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자. 당대표가 징계도 받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총사퇴에 어떤 책임을 져야지 않겠냐는 식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 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어쨌든 비대위로 가기 위한 이런 과정들을 그 당일날 30분에서 1시간으로 설득할 수 있는 과정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그 과정에서도 최고위원들이 단 한 번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모여가지고 의사를 이렇게 조율하고 대화할 수 있는 설득의 시간이 더 길었더라면 조금 더 당이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최고위원이 결과적으로 본인은 나는 내가 먼저 사퇴하진 않겠다.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상 상황이 이제 선포가 되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가처분이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보기에
절차적으로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절차적으로 문제라고 보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약간 절차적 하자와 실질적 하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최고위원분들이 사퇴를 선언하셨고 네. 그 사퇴를 선언하신 분들이 최고의 의결을 참석하셨잖아요. 그러면 사퇴를 하면 선언하면 자동으로 딱 그 순간부터 최고위원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 왜냐하면 써 있는 건 정치인이 당원 당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데 정치인이 오늘 사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말에 책임을 사퇴잖아요. 져야 되니까. 근데 이틀 3일 뒤에 최고위에 다시 오셔서 의결에 표결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이게 과연 정말 납득할 수 있나? 절차적으로 네. 문제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당연히 이거는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하는 그날 네. 언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위원이 한 명도 끝까지 남아있는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 남아있는 한. 여태까지 사례를 봤을 때 비대위가 출범한 사례는 없었다. 아.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총사퇴가 되어야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신 건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남아있는 한 비대위가 출범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근데 말이 바뀌셨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저는 끝까지 사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과정들 보면 그리고 역사적으로 저희 당이 되게 오랜 정통을 갖고 있는 정당인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가 출범할 때는 최고위원들이 다 총사퇴를 했었습니다. 남아있는 최고위원이 없었고요. 그런 과정들, 과거 경험들을 비춰봤을 때 이번 좀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여기 연장선상에서 비대위가 출범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당원 당규에는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 보궐을 통해서 최고위원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당원 당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방향이라면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최고위원들 사퇴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거리된 분들에 의해서 보충을 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저는 우리 당원 당규가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이 가처분 같은 건 다 기각될 것으로 100%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최고위가 아마 의결한 과정은 주호영 의원께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을 아마 인지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가 의결하지 않았더라도 상임정국위에서 뭐 4분의 1 동일하면 그쵸. 정국위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 보충해 왔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보충해 이유가 왔다. 아마 최고위의 그 과정이 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주영 의원이 또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아마 본인께서 잘 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럼 싶습니다. 좀 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체적 하자는 뭡니까?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 통합해서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처분은 이미 신청이 됐고 예, 예. 뭐 오늘이 나올지 이번 주에 나올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전혀 예상할 수 없고요. 뭐 어떤 판단이든지 저는 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거고요. 네. 아마 재판장께서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렇죠. 이 인용 기각에 의해서 어떤 정당의 여당의 또 내용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또 네. 이런 판단을 재판장 손에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이제 이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여의도 두시 청년, 사회생활 경험 없이 정치권을 어슬렁거리는 청년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국대 이대남 대변인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페이스북에다 저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20억대 재산 신고를 해서 돈 걱정 없이 정치만 하면 되는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도대체 이분들 정치나 방송 말고 무슨 사회생활을 한 거냐? 이렇게 그냥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자, 이런 비판의 당사자로 지목이 되셨잖아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자꾸 제가 좀스러워가지고 자꾸 좀스러워요? 반박하기도 되게 뭐하고 네. 자꾸 장해찬 이사장이 뭐라고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받아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이 본질을 계속 훼손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이것 자체가 논쟁 무슨 본질을 자체가 훼손해요? 그러니까 윤핵관 분들이 아까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 과정에 대해서 네, 지금 장해찬 이사장은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을 지금 다 흐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논쟁에 우리가 왜 투쟁을 하고 있고 당내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네. 이 논쟁 자체를 장해찬 이사장이 나타나서 지금 부차적인 이유로 이 지금 근거를 대는 것도 다 허위에 가까운 사실이고 허위 사실이죠. 이런 것도 다 되면서 굉장히 이 논쟁 자체를 굉장히 폄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글쎄요, 뭐 사회생활의 정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뭐 저는 뭐 사회생활 안 해봤다고 말하기도 또 그렇고 해봤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분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네. 뭐 본인은 얼마나 떳떳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20억대 재산 신고 이것도 뭐 제가 다 예, 설명이 뭐 됐습니다만. 설명을 했었고 네. 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정진석 저희 국회 부의장께서 이준석 대표와 한번 우크라이나 갈 때 네, 설전을 네. 주고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뭐 정진석 의장의 말씀의 논리나 뭐 어떤 국민들이 공감하는 걸 떠나서 당의 어른이 당 대표가 젊은 당 대표를 향해서 저렇게 공격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참 안 좋게 보신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그 뒤로 인해서 약간 당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간의 설전도 있었고 젊은 정치인들이 주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장해찬 이사장도 그런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임승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장해찬 이사장을 여의도 10시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말들도 잘 지어내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2PM이라고 하더라고요. 2PM? 2PM은 2PM은 저 앞에 다 입막을 하시는 네. 네,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자, 장해찬 이사장이 원래 이준석 전 대표랑 친하지 않았나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서는 걸까? 이게 지금 배후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많은 평론하시는 분들께서 추측을 하시죠. 청년재단 이사장이 과연 국회 소통관에 와서 기자회견은 아마 어떻게 했나? 당직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의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이 국회 소통관에 와서 또 하필 이 시점에 굉장히 예민한 이 시기에 되게 이런 부차적인 이야기를 기자회견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 소통관을 외부인이 설려면 잘 아시겠지만 또 국회의원 현역 의원이 그렇죠. 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현진 대의원. 최고가 빌려준 거 아니냐? 이런 일단은 얘기 나와요. 뭐 제가 알기로는 이용 의원께서 하신 걸로 알고 이용 있는데 의원이? 그 자체가 이제 어떤 배우가 있지 않았겠느냐에 대한 의견의 주장으로 쓰여 있고요. 네. 저 역시 그 지점에 있어서 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장해찬 이사장이 자기를 배현진이나 뭐 누구나 다른 이렇게 의원들의 좀 비호를 받는 것처럼 얘기가 이제 도니까 오히려 김용태 전 최고위원하고 나국대 멤버들이 이준석의 그 비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대표가 지난 1년 동안 제 비호를 많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뭐 제가 제 의견을 주장해도 근데 대표랑 제가 생각이 되게 많은 지점이 많아요. 생각도 많이 다르고 네. 사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많이 다른데 네, 그래도 이핵관으로 불리잖아요.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론에서 말씀드렸던 건 당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지만 네. 설득이 안 되면 네.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당 대표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거고 가처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늘 정치의 문제를 정치가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가처분을 내지 않았고 대표는 가처분을 넣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도 뭐 저는 대표의 선택이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하는 거고요. 그 과정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뭐 장해찬 이사장이 먼저 그 소통관에 섰을 때 제가 먼저 비판을 했었거든요. 이거 본질 흐리지 말아라.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가 저 비호한다는 말은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철규 의원을 윤핵관으로 이제 지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자기는 이쪽에서 까먹고 저쪽에다가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정치의 영역을 계속 제 정치적 표현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두 가지거든요. 네. 그 1월 6, 7 사이에 그때 전략부총장 임명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당대표실에 오셔서 사과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그 전후에서 임명 전후에서 오셔서 사과했다고 했는데 이철규 의원께서는 오지도 않았다.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다라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뭐 그럼 누구 말이 오셨다는 맞는 거야? 것에 대한 증거도 다 있고 근데 사과를 했다 안 했다 여부는
당 대표는 또 사과를 받았다라고 주장했고 어제 한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들었어요. 저도. 근데 이게 왜 명예훼손 허위 사실로 이렇게 법적 다툼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정치의 지금 실종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정치의 실종이다. 예를 들면은 이철규 의원께서 제 발언에 있어 오해가 있으시다면 네. 오해를 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혀 주장하는 바와 기억하는 바가 좀 다르면 그럼 풀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저 그냥 고소고발 남발하면 그러니까 같은 당의 최고위원이었던 사람을 막 고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깝고 지금 아마 이 사건이 이제 아직 제가 피소되었다는 말은 못 경찰청에서 못 들었으니까. 들어서 어떤 결정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철규 의원께서 지금이라도 저는 좀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세대 간 전쟁 선포하는 것에 이 소용돌이 속에 본인이 이제 끼어들어 있다는 것 자체로 오히려 한 단계 성숙했다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제 저녁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렸잖아요. 네. 원래는 그 김성원 의원 그때 수해 복구 상황에서 막말했던 그분에 대한 징계가 원래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 건이 거기 끼어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가 징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리위가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윤리위가 정치를 하는 거다. 아마 올바른 판단을 내릴 거라고 저는 믿고요. 네. 윤리위가 만약에 추가 징계를 한다면 사실 당의 내용이 계속해서 더 심각해지고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윤리위의 판단은 늘 존중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표현의 발언을 좀 억압받고 있어서 늘 존중해야 돼요. 억압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또 저희 혁신위에서 네. 앞으로 그 공천 심사 자격 심사를 또 윤리위에게 맡기겠대요? 맡기겠다라는 안을 또 물론 그것이 이제 비대위에 의결된 것은 아니어서 공식 안건은 아닌데 아직까지 어허. 혁신위가 공식 안건이죠. 혁신위가 제안한. 근데 이제 아직 통과된 안건은 아니어서 윤리위에 늘 조심스럽습니다. 좀 전에 아까 압박받고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압박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니, 이런 뭐 식으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근데 윤리위가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그 조금 아쉬운 게 그러니까 네. 윤리의 판단 전 존중합니다만 윤리가 좀 아쉬운 게 최근 들어서 너무 정치적인 발언에 있어서 과도하게 재갈을 벌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렇죠. 예를 들면 어제 권은희 의원의 징계 절차 개시를 선언했거든요. 네. 물론 윤리위원들께서 뭐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셨겠습니다만 그 근거가 이제 그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와 주고받았던 그 사적 대화의 SNS 그 문자 내용을 가지고 권은희 의원이 경복궁 시대라고 비판했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징계 절차 개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그냥 이런 정치적인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것은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자유하고도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이 과거의 무슨 독재 정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윤리위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좀 폭넓게 인정하고 또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군요. 좀 바른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읍소를 하고 계시군요, 지금. 윤리위의 억압받는 판단은 늘 상황에서.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경찰 수사 배후설 제기했잖아요.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실은 없는 제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아. 모 언론에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한 거군요. 정확히 말하면 CBS 뉴스에서 네. 노컷 뉴스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갔던 거고 거기를 그 기사를 이제 인용하면서 대표가 이제 이런 발언했던 건데요. 네. 여러 가지 그 뒤로 후속 보도가 나오면서 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이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표는 이제 한 사람인 것 같다로 지목한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또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죄송한데 네.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뭐 행사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래요. 생각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경찰이 더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결과로서 많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증거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으면서 윤리의 결정을 항상 존중하고 계시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 여기까지가 본인의 한계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말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청정시대는요, 이 여야 청년 정치인 두 분을 모시고 얘기하는 시간인데 오늘 이기영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네, 오늘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단독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